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2016년 6월 25일 시험 봤었던 서울시 보건행정 기출문제 풀이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 잠깐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 분야별로 좀 써놔봤습니다. 맨 처음에 개념적인 게 4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보시면 보건행정의 특성, 라논드, 워낙 유명하신 분 이미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학습이론 또는 사회인지이론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거 나왔고, 그다음에 역사, 아주 쉬운 거, 패스트 나왔습니다. 이 4문제 나왔고요.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행정의 조직 부분이죠. 조직 부분이 워낙 범위가 넓어서 5문제 나왔습니다. 공식, 비공식 조직 비교하는 거 나왔고, 동기부여이론, 통솔 범위 원리, 갈등, 그 유명한 브레인스토밍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체계에서 4문제, 의료의 질, 정부의 역할, 요양급여 의뢰서, 또 우리나라 자원과 관련된 문제점 나왔습니다. 문제가 되게 쉬웠다는 거 느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는 2개 나왔죠. 본인부담금 제도, 우리나라 보장제도 물어보고 있었었고요. 기획과 정책은 2문제 나왔습니다. 항상 예산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 요번에 비교 나갔죠. 예산 나왔습니다. 특히 예산, 이용, 전용 이런 거 우리 문제풀이 할 때 했었거든요. 요 문제 나왔습니다. 한 문제. 그리고 암검진 주기 요번에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워라 라고 해서 요거 하나 나왔고, 감염병 예방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나올 때 나왔고, 중요한 거 다 나왔고,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꼬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거의 다 맞지 않았으면 예산 부분을 공부 안 했다. 그럼 이제 틀렸다고 치면 한 문제 정도 틀렸으면 가장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수로 한 문제라도 더 틀렸다. 그러면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1번 들어갈게요. 자, 보건행정의 특성. 제가 4가지는 꼭 외워라 했던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규제성은 아니고 유임을 보시면 공공성 및 사회성, 봉사성, 조장성 및 교육성, 과학성 및 기술성 달달달달 외웠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답은 수월하게 4번 고르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라논드 건강결정 요인, 이거는 처음에 오신 분들도 다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개의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개인의 생활 습관 50%라고 얘기했었던 거고, 그거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4번. 그냥 3번째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좀 했었어야 되는 것들인데, 의료의 질 하면은 우리 접질지효, 그런 것만 여태까지 했었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겁니다. 의료의 효과에 대한 환자와 환자 가족의 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접질지효 율성을 모르더라도 주어진 4개 중에서 가장 비슷한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환자 가족의 기대감이야. 그럼 기대를 해서 기대를 해서 자기가 기대한 것만큼 받아들여. 이게 그런 걸 해줘.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효과성, 이거는 목표에 관련된 거잖아요. 일단 1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드셔야 되고요. 수용성, 받아들이는 거니까 괜찮겠다라고 답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정성 하면 의료의 적정성이니까 좀 그렇고, 효율성도 역시 조금 거리가 멀고, 그래서 만약에 고민을 하셨다면 2번 아니면 3번 중에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선택은 당연히 수용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답은 2번입니다. 자, 4번째는 이제 기획의 분석 방법이에요. 이것도 역시 조금 고르기 좀 수월했을 것 같아요.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고, 그리고 외부 효과와 무형적인 것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렇죠? 그럼 우리는 비용 효과 분석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굳혔던 게 3번째 문장이죠. 시장 가격으로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재화를 다룰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거 비용 효과잖아요. 그죠? 근데 눈에 보이고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재화를 다룰 수 있는 거는 비용 편익 분석이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 이것도 아주 수월하게 하는 거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을 거야. 비용 편익 분석하고 비용 효과 분석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쓴다 그랬죠? 비용 효과 분석을 더 자주 사용한다. 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조차도 분석하기에 딱 좋으니까. 예,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 이것도 쉬웠을 겁니다.
자, 5번 공식, 비공식 조직의 특성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 공식 조직의 특성이에요. 감정의 차원을 존중했다, 비공식이죠. 자연 발생적이다, 비공식입니다. 인위적으로 뭔가 계획된 조직이다 하면 당연히 공식이고요. 조직 기구표에 나타나 있지 않는 소집단이니까 당연히 비공식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것도 역시 수월하게 골랐을 거고요. 자, 6번째입니다. 암관리법에 따른 5대 암검진. 뭐 시험 문제에 꼭 나온다고 얘기했었을 거고, 혹시라도 모르시면 유임을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대장암 유임을 보시면 50세 이상 남녀고 1년마다 주기적인 검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위암 몇 년 주기예요? 2년 주기죠. 그리고 몇 살이냐면 40세 이상 남녀. 예, 그래서 틀린 거고. 자, 자궁경부암 하면은 역시 2년 주기 맞습니다. 자, 그런데 대상자 연령이 20세죠. 그래서 틀린 거고. 간암은 40세 맞습니다. 근데 고위험군,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성자 괜찮습니다. 근데 1년이 아니라 6개월 주기죠. 그래서 틀린 거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이거는 외웠으면 맞을 겁니다. 자, 7번째 보시면 이것도 역시 워낙 다 아는 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강제가입을 통해서 보험가입자의 역선택을 방지하는 거. 항상 강제가입을 시키면 역선택이 방지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국가가 하는 일은 뭐였었어요? 보험자로서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답도 금방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8번 같은 경우 동기부여율은 그렇게 많은 걸 하나의 딱 문제로 딱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네 사람을 다 알아야 돼.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죠. 자, 헐츠버그 하면 투요인 이론. 맞죠? 불만족 요인의 해소가 만족 요인을 증대시킨다. 아닌 거 아시죠? 만족과 불만족은 다른 개념의 요인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일단 아닌 거 아실 거고. 2번. 자, 블룸의 기대 이론, VIE 이론 하면은 뭐 있었어요? 동기 수준은 달성 가능성과 욕구의 크기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 있었냐면 VIE에 의해서 달성되는 거죠.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유인물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유인물의 2번, 방가로 2번 블룸의 기대 이론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시 나타나는 기대감, 우리가 알고 있는 VIE 중에서 E가 기대감이죠. E가 기대감. 그리고 보상의 정도 하니까 I인 수단성, V인 유의성. 요 두 개가 합해져서 보상의 정도지. 이게 보상의 정도, 이거는 기대감. 결국 기대감과 보상의 정도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다른 말로 써 있어서 일단 답은 2번이 틀린 거죠. 그죠? 동기 수준은 달성 가능성, 욕구의 크기 이런 거니까. 응? 아, 바르게 조합된 거구나. 그치? 바르게 조합된 건데? 근데 답은 2번으로 나왔는데? 문제가 달라진 거 아니야? 아, 그치. 맞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맞는 거죠. 죄송해. 동기 수준은 달성 가능성과 욕구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지. 달성 가능성이 뭐지? 그러니까 VI 중에서 달성할 것 같다. 이게 기대감. 그 다음에 I가 수단성. 그리고 이게 유의성. 수단성이라는 건 뭐예요? 얘네 두 개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 그러면 그 행동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 열심히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거야. 합격이 되면 공무원에 금방 임용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면 요 수단성이라는 건 뭐예요? 합격하면 임용이 된다는 거지. 이게 수단성. 그리고 기대감은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을 할 거라 이런 거. 아주 요거죠. 이거에 된 거지. 그리고 요 임용은 공무원에 임용되는 건 내가 무지무지 좋아하는 일이야. 이게 유의성. 그래서 이걸 V, I, E 이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라서 보시면 기대감과 보상의 정도에 의해서 동기가 결정되긴 하는 건데 여기서도 보시면 비슷한 말이네. 동기 수준은 달성 가능성과 욕구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단어가 틀리긴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틀렸죠. 맥그리거의 XY 이론인데 X 이론에서 인간은 조직의 문제 해결에 창의적이다. 이거는 어느 이론에서? Y 이론에서. 그래서 완벽하게 틀린 거고 4번은 ERG 이론은 메슬로우가 제시한 거 아니지? 누가 제시했죠? 알드퍼가 제시했지. 알드퍼의 ERG 이론.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존재 욕구, 또 뭘로 나눴어? 관계 욕구, 또 하나가 성장의 욕구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틀린 거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완벽하게 틀린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돼요. 올바르게 조합된 거.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 이제 본인부담금 제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비가 일정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전혀 보험금여를 해주지 않고 그 이상 해당되는 의료비만 보험금을 해주는 거. 결국 이거였었죠. 본인부담금 중에서 4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림으로 얘기했었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수준의 일정에 이르지 않으면 전혀 안 해줘. 그리고 이걸 넘어가면 보험급여를 해주는 거 있었었죠. 이게 뭐예요? 공제제였죠. 그렇지? 그래서 답은 일종의 공제제인 답이 4번이 된다. 워낙 당연히 아시는 거고, 요거의 반대 개념이 뭐였는지 아세요? 자, 어느 일정액을 넘어가면 이게 이제 돈이 좀 컸지. 그래서 이게 일정액을 넘어가면 안 해주고 일정액을 넘어가지 않으면 해주는 거. 반대로. 이게 급여 상한제였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답은 4번이고 요거의 반대 개념이 급여 상한제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었고요. 자, 10번입니다. 이거 제가 맨날 버릇처럼 얘기한 거. 통솔 범위와 계층대는 무슨 관계다? 역관계다. 그렇죠? 이론할 때 엄청 많이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상반관계 있으니까 역관계니까 답은 2번. 수월하게 볼 수 있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갈등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온다 그랬고, 갈등에서는 대부분 단어의 포커스를 둬라. 그래서 그 자리 현장에 가서 단어에 맞는 거를 알아서 골라라 라고 얘기한 적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야. 그리고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돼. 그리고 조직의 질서 유지에 필요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강요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나눠진 유인물에 보시면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연습했던 것들을 다시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갈등의 해결 방법에는 협동, 수용, 강요, 회피, 타협 이게 있다. 그래서 그때 연습했던 거 그대로 거기 답도 다 써놨습니다. 그 중에서 2번, 방가로 2번, 신속하고 결단성이 있는 행동이 요구될 때 강요한다는 거죠. 신속하게 결정해야 되는 상황.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문제풀이를 다 기억을 하셨다면 이것도 역시 쉽게 선택할 수 있었을 거고요. 문제는 12번이죠. 자, 12번 같은 경우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산의 전용이라는 게 유임을 잠깐 보세요. 이거 제가 문제풀이할 때 그대로 했던 거 그대로 긁어갖고 온 겁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제가 구분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산의 이용은 뭐냐면 장, 관, 항, 간의 상호 융통을 얘기를 해.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비해서 예산의 전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항, 세목 사이의 상호 융통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자, 기획 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거. 그래서 분명히 이용과 전용은 좀 다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나왔을 겁니다. 예산의 전용이란 행정 과목인 세항 그리고 목 사이의 상호 융통을 의미한다. 뭐 맞죠? 전용 맞지? 세항 목 사이의 상호 융통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이 유의문을 잠깐 보시면 예산의 원칙 그래서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뒤쪽에 가시면 이것도 우리 문제 풀이할 때 유의문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자, 예산의 원칙, 예외되는 원칙이야. 공개성의 원칙은 신임 예산에 예외되는 거다. 그리고 순계 예산 기금은 완전성의 원칙에 예외되는 거다라고 써 있고요. 제가 이걸 외웠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외우지 않을 겁니다라고 제가 이런 말도 농담 삼아 했었을 겁니다. 하여튼 이게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순계 예산 기금은 전통적 예산 원칙 중에 완전성의 원칙에서 예외되는 항목이다.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번도 역시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외우기만 잘하면 되는 거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예산의 집행은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건데 일단 우리 3번은 모른다고 치고 4번으로 갈게요. 자, 준예산 기억하시나요? 준예산은 신회계연도가 개시되었는데도 예산이 입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 예산 운영을 대비한 제도이다. 맞죠? 준예산은 뭐라 그래서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한다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4번도 이건 맞는 내용이야. 결국 1번, 2번, 4번은 완벽하게 맞아요. 외웠다면 그러면 3번이 틀린 거구나라고 답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예산에 대해서 별로 외우질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그냥 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외우시는 게 나아.
자, 그러면 예산의 집행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냐? 거기다 아예 쓰세요. 예산의 집행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걸치냐면, 그러니까 예산은, 자, 처음부터 예산은 맨 처음에는 편성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을 누가 하냐면 행정부가 편성을 하죠. 그리고 심의 과정을 거쳐요. 누가 심의를 하냐면 입법부가 심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죠. 심의가 끝나고 나면 집행을 해. 집행 누가 하냐면 행정부가 할 겁니다. 그리고 결산은 제3자가 하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거는 이거 과정만 배웠어요. 예산의 과정. 그래서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고 결산한다. 그래서 통상 3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요 문제는 요 집행 과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집행 과정.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행 과정을 보시면 쓰세요. 예산, 집행, 품의를 해요. 예산, 집행, 품의. 그 다음에 지출, 원인, 행위. 그 다음 단계가 지출, 행위. 자, 그 다음 단계가 지급, 행위. 자, 요거예요. 결국 이제 심의가 떨어졌어. 이제 집행을 하는 과정인데, 집행을 한다고 해서 돈이 예산이 떨어졌다고 그 돈을 무조건 쓰는 건 아니겠죠. 일단 품위서를 올려야 되겠죠. 작년에 제가 올린 것처럼 이렇게 돈을 쓰겠습니다라고 예산 집행 품위서를 올려요. 그러면 이제 품위서를 올리면 다 결제를 찍을 거 아니에요. 결제하고 나면 내가 그 행위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약을 사기로 했어. 그러면 약을 신청해서 약을 사는 거죠. 지출 원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행위를 했다고 다시 올려요. 그렇죠? 다시 올리면 그쪽에서 돈을 예산을 줍니다. 그치? 그걸 지출행위라고 하해. 그리고 내가 이 받은 돈을 그 제약회사한테 주는 거죠. 지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내가 심의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올해 내가 돈을 쓸 일이 이제 다 그대로 이렇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한 집안의 엄마야. 그리고 아빠한테 돈을 다 이제 내년에 이렇게 돈 쓸 거야 라고 일단 올리고 아빠가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집행을 할 때도 내가 예산 집행 품위서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갖고 요거 작년에 4월 달에 요 돈 쓰기로 했으니까 나 지금 4월이니까 요렇게 쓸게 라고 품위서를 올려요. 그래서 오케이를 하면 내가 미리 물건을 사는 거예요. 지출 원인 행위. 그래서 그 제약회사에 전화해서 약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약을 돈을 받아, 이게 물건을 받았어. 그리고 나면 받았다고 다시 지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아빠가 돈을 주는 거지, 나한테. 그럼 내가 이 돈을 그 회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급행위를 한다. 그래서 이 집행 과정이 크게 4단계로 나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론할 때 안 배운 거라서 좀 힘들긴 할 겁니다. 하여튼 답은 3번이에요. 배정, 지출, 원인 행위가 아니라 요 4가지 단계를 거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요. 자, 그다음 13번. 자, 우리 상급종합병원에 가려면 요양급여 의뢰서가 필요한 것도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예외는 있었었죠. 의뢰서가 없이도 직접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이거 외우시라고 얘기했었을 거야. 자, 분만의 경우 당연히 직접 갈 수 있습니다. 치과, 또 무슨 과 하나 있었는데? 과, 치과하고 가정의학과 있었었죠. 또 하나 과 있었는데. 재활의학과, 예, 에서는 그냥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혈우병 환자가 요양급여 받는 게 당연히 직접 갈 수가 있어요. 4번은 어떻게 고치면 정답으로 될 수가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누가? 배우자가 아니라 내가 본인이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직접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요거 말고도 유의물에 저 써놔봤으니까. 자, 응급환자인 경우 되지요. 또 분만, 또 치과. 그리고 뒤번에 보시면 이제 요거 재활의학과, 그 다음에 가정의학과, 그리고 요 F번, 요게 나온 거죠.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문제고, 이거 역시 수월하게 답은 쓸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문제풀이 하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문제풀이 할 때도 요거를 배우자를 슬쩍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실 겁니다. 자, 14번 보시면, 자,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우리나라 거는 꼭 맞아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보자마자 금방 답이 나오죠. 자, 국민건강보험은 장기보험이 아니라 1년짜리 단기보험이다 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은 금방 나올 거고요. 자, 2번 의료급여제도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의료급여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맞죠? 의료급여기금은 누가 설치한다 그랬어요?
시도지사가 설치해요? 시군구청장이 설치해요? 시도지사가 기금을 설치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대부분 집행하는 사람들은 시군구청장이 집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맞지요? 그치? 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자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맞지요? 예. 그래서 답은 역시 수월하게 1번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5번 건강행동 변화 이론. 그래서 벤두라 하면 우리 문제풀이 할 때도 금방 배웠죠? 벤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은 뭐라 그랬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어줬는데 강의하다가 여러분 중에 너무 졸려서 막 졸아. 그러면 제가 조는 사람을 개 망신을 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 저렇게 졸면 개망신 당하는구나를 배운다 그랬죠. 이게 사회학습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요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벤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키포인트가 자기효능감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 밑에 거 문장을 보지 않더라도 벤두라 하면 무조건 사회학습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사회학습 이론의 또 다른 이름인 사회인지 이론. 답은 3번이고요. 자, 요거 잠깐만 유의물 좀 볼게요. 자, 유의물 보시면 사회학습 이론 또는 사회인지 이론이야.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어떤 행동은 보상을 받고 어떤 행동은 좋지 않은 결과를 유도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보상을 받은 행동을 많이 하게끔 하겠지. 또 행동 좋지 않은 결과를 나온 거는 안 하려고 노력하겠지. 이런 것들을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 그 밑에 보시면 그 주요 요소들이 나올 겁니다. 환경과 상황, 가로 2번에 보시면 실천 능력, 쭉 보시면 5번에 관찰학습, 7번에 자기효능감 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회학습 이론에서의 주 요소들이 여기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역시 답은 고르기 쉬웠을 겁니다. 하여튼 15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자, 16번이요. 자, 우리나라 거 또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 의료기관의 도시지역 편중. 맞죠? 대도시만 몰려 있습니다. 국민의료비는 과도한 상승. 이것도 역시 이해되실 거고요. 자,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아니죠. 뭐예요? 뭐 중심?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틀린 거고 보건정책 추진의 어려움. 예, 당연합니다. 답은 3번. 자, 문제가 정말 쪼잔한 게 17번이죠.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게 쪼잔해요. 이거 문제 내면서 그분은 참 좋아하셨을까요? 본인 나름대로. 하여튼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서 역학조사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못한 거. 자, 역학조사반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도 있을 겁니다. 보면서 할게요. 역학조사반은 크게 세 군데나 있습니다. 중앙역학조사반, 또 하나가 시도 역학조사반, 또 하나가 시군구 역학조사반. 그래서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자, 감염병의 동그라미 2번.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상, 또 시도, 시군구 역학조사반은 각각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돼 있어. 요거 1번 보세요. 보기에 문제 1번. 자,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내, 시도 역학조사반은 각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30명, 20명은 똑같죠? 근데 뭐가 틀린 거예요? 이내. 원래는 이상이어야 되거든. 이걸 문제를 냈습니다. 그쵸? 이게 답이에요. 이게 틀려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답은요. 숫자를 좀 바꾸시든지. 그치? 숫자가 안 바꾸고 그대로 하고 이내, 참, 좀 너무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답은 1번이고요. 그러면 방역관이라는 거 있습니다. 자, 방역관 역시 유의물에 써놨을 거예요. 자, 방역관은 시행령 25조를 보시면 돼. 시행령 25조에 보시면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한다. 다만 시군구 소속 방역관은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대로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보건복지부 소속 방역관은 4급 이상. 네, 맞고요. 시군구 소속의 방역관은 5급 이상 공무원.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러한 방역관은 무슨 일을 하는데, 방역관은 그게 뭐를 보시면 되냐면 법 60조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돼. 60조의 동그라미 3번.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행의 제한, 또 주민의 대피, 또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 물건의 폐기, 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방역 물자의 배치 등등등 이런 일을 한대요. 이걸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볼게요.
자, 방역과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할 경우는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통행의 제한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3번에. 있지요? 예, 보이셨죠? 예, 그거야. 그래서 결국 답은 1번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 틀 수 있었으면 틀 수 있었겠다. 요것도 조금. 자, 18번입니다. 자, 구강보건사업 이후에 치아 의식증 환자 발생률의 감소량을 측정했다. 금방 아시겠죠? 서치만의 사업평가가 뭔지는 몰라도 지금 보시면 환자 발생률의 감소량을 측정했다 그랬잖아. 당연히 성과평가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서치만의 사업평가가 유의물에 있을 겁니다. 서치맨이 제시한 평가 항목은 모두 5개였네요. 업무량, 성과, 적절성, 효율성, 과정. 이 5개 중에 그 성과평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답은 2번. 자, 19번. 이건 틀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상입니다. 검역제도의 기원이 되는 거는 당연히 패스트. 예, 답은 2번이고요. 자, 20번. 이것도 되게 쉬운 건데 이해되시나요? 자유로운 제한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량 발언. 기억하시죠? 대량 발언.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 어느 한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공동으로 된다. 다른 건 답일 필요가 없습니다. 브레인스토밍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12번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다 외웠다면 당연히 맞는 거고요. 17번은 이거는 외워도 힘들 것 같아. 30명, 20명 이것만 외웠겠지. 여러분들이 뭐 이상 이런 것도 안 외웠겠죠.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많이 틀리면 2개. 근데 이제 12번 만약에 예산을 외웠다면 하나 정도, 17번 하나 정도 틀렸을 거다. 나머지는 뭐 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 정도로 하시면 되고, 요번에 보건행정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쉽게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쉽게 나온 겁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사시고. 자,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풀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